자, 안녕하세요. K-Nearest Neighbors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 세 가지 동영상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K-Nearest Neighbor 공부하고 있고요. 자,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리고 리그레션 문제를 위해서 KNN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오늘은 R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위한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강의 동영상에서 한번 다루었던 그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했냐 안 했냐 그런 데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좀 자세하게 좀 표현한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가구의 일련 번호가 총 24개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어떻다, 주택 대지의 크기가 어떻다, 그 다음에 승차식 잔디깎기 기계 소유 여부가 소유자와 비소유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득과 주택 대지의 크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Y에 해당하는 이 기계의 소유 여부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드를 한번 보면요. 먼저 제가 제공했던 그 ridingmowers.csv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자 그랬어요. 헤드를 때렸더니 income, lot size, ownership 해서 이제 숫자와 ownership, owner와 non-owner 이렇게 값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스트럭처를 좀 보자고 했더니 income은 numerical한 value고 lot size도 numerical한 value고 ownership은 뭐 owner 이제 앞에 있는 건 다 owner라고 나와 있네요. 자, 캐릭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 KNN을 하려면 K도 선택해야 되고 하니까 어떤 K가 적절한지를 알아보려면 일단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일단 좀 나누고 그것을 이용해서 K를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요 모월 데이터 프레임 이 데이터 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set seed 설정하고요. 자, 요 모월 데이터 프레임에 row names들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행은 모두 다 가져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열을 이 디멘전이 몇 행 몇 열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중에 1이니까 행의 개수만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그 행의 개수의 한 60% 정도를 뽑아서 지금 로우 네임즈를 가지고 오니까 지금 요걸 이제 인덱스라고 불렀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인덱스. 그리고 set different 함수를 써가지고요. 그 요 60%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40%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모월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 네임에다가 train index에 해당되었던 걸 빼고 set different니까 나머지를 valid index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요 mower.df에서 index train index와 모든 열, 그 다음에 validation index에 있는 그 행 정보와 모든 열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train data frame과 validation data frame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가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컴 정보와 라 사이즈 정보를 정해줘야 되니까 뭐 하나 정해가지고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new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일단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 그래요. 그래서 플롯 함수 썼고요. 라 사이즈를 y축에 놓고 인컴을 x축에 넣어가지고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트레인 데이터셋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터 캐릭터를 이게 이제 오너십이면 1이라는 캐릭터를 넣고 오너십이 아니면 3이라는 캐릭터를 넣어라. 그래서 일단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 동그라미 뭐 x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이런 게 그려집니다. 먼저 저걸 하면은 그래서 1번이 동그라미고 3번이 이제 더하기 표시 심볼이에요. 자, 그래서 쭉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텍스트를 적는데 요 뭐
x 값과 y 값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그놈의 row names를 적으니까 요런 이제 뭐 1번 이거는 1번 점이고 요거는 14번 점이고 22번 점이고 오리지널한 데이터셋에 들어있던 그 점의 번호가 즉 row name이 달라붙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는 아까 새로운 데이터가 60,20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x라고 한번 써라. 그래서 지금 요 x를 적은 거예요. 요 위치에 60,40에. 그러니까 저걸 내가 지금 알아맞히려고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legend를 써가지고요. 요 위에 동그라미는 owner고 더하기는 non-owner고 x는 household, new household다. 이렇게 이제 legend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KNN을 하기 전에 우리가 노멀라이징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뭐 스탠다다이즈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고 민맥스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스탠다다이즈 스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노멀라이징 데이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그 노멀라이징 된 데이터 프레임을 미리 하나 만들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여기 노멀라이즈 됐다 그래서 놈이란 말 써가지고 일단 데이터 프레임하고 똑같은 걸 하나 만들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름만 노멀라이즈 됐다라고 지금 붙여 놓은 거죠. 모월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노멀라이즈 하려고 하는 것은 x1과 x2 두 가지 그 x 베리어블만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거 노멀라이즈 하고 마지막 y 값 오너냐 난 오너냐는 그냥 그대로 우리 사용할 거니까 일단 틀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멀라이즈 하기 위한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 이번에는 카렛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요 카렛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프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 프리 프로세스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기 위한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프리 프로세스 함수 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노멀라이즈 하려 그러면 이제 평균과 우리 평균을 빼고 자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이게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니까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대상 데이터가 뭐냐? train.df에 모든 행 1열과 2열이다. 그죠? 거기다가 메소드를 여기다가 센터하고 스케일 해놓으면 이 센터라는 것이 이제 평균 뮤를 구하라는 얘기고 스케일이라고 해놓은 게 저 시그마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norm.values라고 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한마디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정보를 이용해서 predict 함수를 써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train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행을 가지고 predict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틀이 있었죠. 트레인 데이터를 위한 노멀라이즈 된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1행과 2행을 이제 뜯어 고쳐라 이 얘기고요. 여러분 이제 뭐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헤드 써서 보시고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변했네요. 아까는 뭐 숫자가 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있는 6개만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이런 숫자들이 밑에 쭉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라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십은 그대로 있겠죠? 예. 오리지널한 그 데이터의 오너십이.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모은 데이터, 전체 데이터셋.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모월다 데이터 프레임도 그대로 바꿨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new 데이터 한 점 x라고 표현했던 점이 있었죠. 그것도 노멀라이즈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NN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자, KNN을 사용하는 패키지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 여러 가지 중에 캐피탈 FNN이라고 이렇게 적혀 놓은 요 패키지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 패키지를. 자, 그래가지고 이제 KNN 함수가 들어 있어서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노멀라이징 했던 이걸 사용하고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아까 X라고 표현해 놨던 하나 있었죠. 그 normalized 된 그 데이터 프레임 그걸 하나 사용하고요. 여기 CL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정보를 어떤 걸 참조해서 가장 가까운 K계에 어떤 그 정보를 불러와서 그것을 클래스 정보로 사용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그 세 번째 칼럼이 그 클래스 정보를 안고 있다. K는 3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서 이걸 NN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넣었어요.
그래서 NN을 보자고 한번 해보시면 이게 아주 생뚱맞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NN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 owner라고 해서 여기 요런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 owner라는 정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건 owner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면 뭐 좀 표기가 어려운데 뭐 이렇게 해놓고 nn.index 해가지고 여기 16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k는 3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어떤 거냐. 그래서 163이라고 나온 것은 이 163은 현재 요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인덱스 번호예요. 첫 번째, 요 데이터의 첫 번째와 여섯 번째와 세 번째다. 그리고 현재 요 나의 이 테스트 데이터셋이 이 각각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를 여기 지금 attribute 뭐 nn.dist라고 해놓은 곳.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1인데 그까지 거리가 얼마다? 0.318이다. 두 번째 가까운 게 여섯 번째 데이터 포인트였는데 그게 0.4이다. 세 번째 게 이 3번 인덱스였는데 0.6이다. 크기가 점점 커지죠. 그런 정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너라고 판단했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요거 한번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즉 그래서 지금 트레인 데이터셋에 이거 지금 로우 네임을 보자고 했죠. 로우 네임을 보는데 로우 네임은 아까 애초에 오리지널한 데이터가 갖고 있던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observation 번호였어요. 지금 내가 1, 6, 3 찾아놓은 것은 첫 번째, 여섯 번째, 세 번째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여섯 번째, 세 번째 observation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오리지널한 데이터셋으로 가지고 있던 그 observation의 번호를 알려면 요 로우 네임즈에다가 요 그 세 가지를 가져와야 돼. 지금 요 정보가 뭐냐면 요 정보죠. 요 정보. 요 정보를 가져와서 원래 오리지널한 train.df에서 첫 번째, 여섯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로우 네임이 원래 오리지널한 4번 observation, 14번 observation, 1번 observation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그 산점도 그렸던 거 가보시면 가장 가까운 게 4번,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1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가장 최선의, 지금 방금 우리는 무조건 K를 참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게 3이 최선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K를 적용해가지고 최선의 K를 한번 찾는 아이디어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또 accuracy하고 다 이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카렛 그 라이브러리 그대로 불러오고요. 자, 이번에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데 K를 하나 만들고 accuracy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K는 1에서 14까지의 시퀀스를 1 간격으로 쭉 14개를 만들 거고 accuracy는 0이라는 숫자를 14번을 replicate 반복해 가지고 만들 거야. 그것을 accuracy.data frame 넣었으니까 그거 좀 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 데이터 프레임은 K하고 accuracy를 만들라고 아까 이 K하고 accuracy 만들라고 시켰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1에서 14까지 숫자가 나와 있고 0을 반복하라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0을 반복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different K를 한번 적용해 가지고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후음으로 i를 1에서 14까지 돌리면서 자, 일단 knn을 아까 우리 했던 그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normalize 된 그것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는 얘기고, 내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는 게 그 밸리데이션 노멀라이즈 된 그거였죠.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정보는 그 노멀라이즈 된 트레인 데이터셋의 세 번째 칼럼이고요. K를 I라고 했으니까 I가 지금 1에서 14까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1로 했을 때의 결과, 2로 했을 때의 결과, 그걸 계속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i가 1부터 들어왔을 텐데 1로 들어왔을 때 accuracy 데이터 프레임에 i행 2열이니까 요 값을 지금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confusion matrix를 쓰는데 여기서
지금 요까지가 컨퓨전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값과 실제값이 요건데 이걸 이제 팩터로 바꿔가지고 실제값과 이제 비교하면 컨퓨전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이거 지금 달러 표현해가지고 요거는 뭐냐? 자, 여러분 밑에 제가 여기 여러분 콘솔 창에 이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이렇게 물음표 쳐가지고 도우말을 한번 보세요. 찾아가 보시면 카렛 패키지에 있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는 들어가 보면 최종 아웃풋 밸류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오버롤이라는 값이 있다는 거지. 그게 지금 요 오버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값이 뭐가 나오냐면 numeric vector with overall accuracy가 나오고 그 다음에 kappa statistic value 이 두 개를 모아서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이제 첫 번째 걸 보자고 했으니까 이 overall accuracy의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어디다 넣으라고? i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즉 여기다가 그 값을 넣으란 얘기죠. 그거를 i를 1에서 14까지 변화시키니까 최종적인 accuracy.df를 보자 그러면 요렇게 그때 각각의 accuracy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K를 바꿔갔을 때 현재 validation 데이터셋을 적용했을 때의 accuracy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게 높아요? 0.8 정도 되는 게 제일 높네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잖아. K가 6, 7, 8, 9, 10 있는데 다 비슷하고 다 이게 다 accuracy가 0.8이니까 이왕이면 작게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6을 선택했습니다. 자, 6을 선택한 결과에 최종적인 예측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K를 6을 선택할 거고요. best odd K. 자, 6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KNN 다시 돌리는 거예요. 저 오리지널한데 이번엔 이제 오리지널한 모어를 다 갖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새롭게 가져왔던 거. 지금 여기 모어를 이제 다 갖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원래 다 갖고 와서 해야 돼요. 근데 아까는 왜 우리가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두 개로 쪼갰냐면 K를 결정하기 위해서 쪼갰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K를 결정했으니까 전체 나의 데이터셋, 기존의 인스턴스를 다 가져와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모어를 가져왔고요. 요게 이제 나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 정보는 그 모어의 세 번째 칼럼에 있다.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한 결과를 좀 보자고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최종 결론은 뭐다? 최종 결론은 오너다. 오너다. 그 다음에 지금 6개니까 요 모월 데이터셋에서 몇 번째냐? 4, 5, 9, 14, 1, 13, 3. 그러니까 총 6개의 그러니까 네 번째, 아홉 번째, 14번째 observation이 순서대로 가장 가깝더라. 가장 가까운 4까지의 거리는 0.31이고 9까지의 거리는 0.36이고 뭐 3까지의 거리는 0.965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측의 결과는 이미 오너라고 나타났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 코드는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 했던 거 똑같아. 그래서 실제 어떤 거랑 똑같냐 이게 물어보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모어를 오리지널한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번호나 이 번호나 같겠죠. 이 번호나 이 번호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로우 네임이 지금 우리는 4, 9, 14 이렇게 번호로 돼 있지만 이게 나중에 뭐 홍길동이 집, 여기 갑돌이 집, 여기 뭐 변사또 집 이렇게 문자로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면 이렇게 그 observation의 이름을 보아라.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KN의 특징과 한계점 정리해보면, 특징은, 데이터 내에 노이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이 크게 받지 않는 이유는 K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오버피팅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K를 좀 크게 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디스턴스 메저도 마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아직 여러분 안 배우셨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리면, 이게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낸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게 뭔지 보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데이터 수가 많을 경우에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그런 효과적인 걸 답을 내고 있고요. 한계점은 이 K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설정해야 해서 조금 이제 귀찮은 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거리 측도가 분석에 적합한지가 불분명해. 저는 이제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했지만 뭐 마라노 디스턴스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디스턴스 메저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임의로 이런 거리를 좀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관측치가 하나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학습 데이터와의 거리를 전부 다 구해야 돼. 그래야지 가장 가까운 게 뭐고 두 번째 가까운 게 뭔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좀 아쉬운 점이 있겠네요. 자,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리를 구한다는 것이 차원의 저주 때문에 고차원의 데이터,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에서는 막 예를 들어서 x1부터 x5000까지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다. 그러면 이게 좀 적합하지 않아요. 고차원 데이터는 이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한, 즉 거리를 기반으로 한 의사일정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 고차원으로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스파르스해지죠. 띄엄띄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생긴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KN의 요약을 좀 보시면요. KN은 매우 단순한 접근 방식이고요. 그래서 뭐 분류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학습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유사한 관측치만을 토대로 예측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유사한 관측치를 가지고 어떤 조합의 결과를 이용한다. 즉 리그레션 같으면 에버리지를 하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으면 메조리티 보팅 투표를 하는 거다. 자, 이런 얘기 우리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NN도 좀 변종들이 있어요. 뭐 weighted KNN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내가 모르는 게 X인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뭐 삼각형이 있고 뭐 삼각형이 있다. 그런데 뭐 K 4 nearest neighbor다. 근데 이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근데 이 거리가 좀 다 다르잖아. 거리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리그레션의 문제였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뭐 30이고 얘는 27이고 얘가 뭐 16이었다. 이러면 요거를 예측할 때 30 더하기 27 더하기 16을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가까운 것에 좀 더 큰 가중치를 곱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이 x라고 하는 나의 테스트 데이터에 예측을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그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KNN을 실행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대상으로 했고요. 리그레션 문제도 뭐 별 어렵지 않겠죠. 에버리지만 구하면 되니까. 그 정도. 자, 이해하시면 그 나중에 좀 찾아서 좀 또 누가 패키지를 만들어 놨으면 찾아서 한번 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